청명한 가을 하늘. 아프리카 그런데 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 집중 발생 지역인 경기도 파주와 김포 지역 사육 돼지를 전량 수매하거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뉴스에서 흘려들은 거로는 최근에 되게 심각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애기 돼지들 막 살처분되고 있고 뭐 그런 얘기까지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심각하다 생각보다. 최근 경기도에서 많은 주민들이 교통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도 한번 갔을 때 반역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반역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 뭐 엄청나게 김포나 이쪽에 엄청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마리가 죽었는지 그 정도는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크게 번지는 것 같아서 양동 농가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재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긴 사투. 그 끝은 어디일까? 지난달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확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지 열흘 만에 경기도 연천과 김포 등 총 9곳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YTN24 9시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김포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농장 35곳은 앞으로 며칠 동안 돼지 3만 8천 마리를 이산화탄소로 살처분한 뒤 땅에 묻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북상, 농가의 시름을 깊게 했습니다. 발병 후 3주간이 고비인 데다 여기에 북상 중인 태풍 타파로 확산 가능성이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비바람과 함께 전국 농가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파주 적성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빠른 전염 속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처에 나선 정부. 철저한 방역은 물론 전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러스가 거의 창궐 직전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몸부림은 계속됐지만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농장 상황은 어떨까? 온 것 같으면 소독하고 뭐 지휘하겠는데 아예 안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괜히 걱정이 있으시면 안 돼요. 구제역 파동으로 몇 차례 시름을 앓았던 만큼 빠르게 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두려운 농가들.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중국에선 159곳이 확진됐고 베트남은 무려 6,083건, 라오스는 69건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돼지를 살처분시켜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쉽게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난제가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옛날처럼 농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료회사, 약품회사, 그 깔집이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여러 회사에서 분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달되고 끊임없이 연결망 속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발병한 곳에서부터 즉시 차량이나 사람을 통해서 금방 사실은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변국들이 그런 점에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적에는 막기가 힘듭니다. 치사율 100%,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과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란 무엇이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수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분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이유는
침과 분비물을 비롯해 분변을 접촉한 차량이나 도구에 의해서도 쉽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가 치사율 역시 100%에 이르다 보니 전 세계가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과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란 무엇이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응용된 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그 아프리카의 풍토병을 일으켰던 그 바이러스인데요. 사실 굉장히 큰 바이러스입니다.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유전자가 모여 높은 생존력과 강한 전염성을 만들어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180개 정도 되는 매우 커다란 바이러스입니다. 보통 바이러스들은 본인들의 복제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유전자만 갖기 마련인데 그것에 반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그 복제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데 관여된 유전자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단백질들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이라 불리는 핵산과 단백질이라 불리는 껍질로 단순하게 구성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껍질이 되는 단백질을 조성하는 입자가 굉장히 많고 크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스나 이런 유형처럼 한때 유행하고 끝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특히 오히려 이 질병은 특정 지역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환경 단백질이나 사체 단백질과 결합해서 그 주변을 다 오염시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풍토병화돼서 끊임없이 그 지역을 위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풍토병화된다는 건 돼지들이 거의 전멸한다 해도 여전히 그 지역에 돼지류가 들어가면 즉시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의 풍토병으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북아프리카에서 돼지가 과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는 게 정설인데요. 가장 처음 국제사회에 보고된 것은 1920년대 케냐에서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케냐는 양돈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만큼 그 피해도 컸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럽에 처음으로 유입된 것은 지난 1960년대로 식민지를 경영하던 스페인과 영국을 통해서입니다.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건 2007년 조지아 공화국, 그 뒤 빠르게 동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대다수의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8년 아시아에선 최초로 중국 선양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된 뒤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됐다는 것은 우리로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남측도 황폐화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계 방역망을 뚫고 기승을 부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전염병을 앞서 중국에서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한 수의사를 만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18년 8월 초에 처음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로 약 한 19년 4월까지 약 한 120여 건이 공식 발생 보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발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비상시에 행동 지침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다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아마 질병 발생을 알기까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공식 발표 이전에도 이미 질병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발생 신고는 굉장히 크게 잦아들었고요. 그렇지만 그 기존에 발생돼서 돼지를 이제 그 도태 처리하고 다시 재입식한 농장에서 가끔씩 다시 발생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내에서 이제 토착 뭐라 그럴까 이제 상재화되는 질병으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1년이 넘은 중국. 현재 그 발생 건수는 초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편입니다. 이를 근거로 봤을 때 국내는 중국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황윤재 수의사.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이제 그 중국하고 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북한에서 계속 그 질병이 발생되면서 우리나라가 그 관공서도 그렇고 또는 우리 그 한돈협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그 사양자들한테 많이 그 사전에 홍보 및 계모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신고한 농가에서 그 신고 시점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빨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질병이 초기에 발생될 때는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만의 특징적인 소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단순히 모든 몇 마리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바로 신고했다는 건 대단히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잘한 거죠. 하지만 야속하기도 빠른 대처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늘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인 경우 폐사율이 100%인 무서운 병입니다. 확산 여부는 초기 방역의 성패에 달려있기 때문에 방역 자격. 첫 확진 농가가 발생한 지 약 11여간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9곳.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나라의 발생 영상을 보면 임진강변 파주 연변 지역과 강화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잠재적으로 오염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 속도는 최근에 와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차단 방역이라든지 살처분 정책을 빨리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속수무책 확산되는 상황에 방역망을 더 촘촘히 해보지만 경기도 양주에서도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지막 신고한 거에서 2kg도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신고 농가가 만약에 양성이 됐으면 나는 그냥 살처분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무조건 전화하고 보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냥 다 막 초토화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화하고 보는데 그게 이제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막 다 불안한 거지. 특히 농민들이 가장 불안한 건 살처분 뒤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구제역의 경우 수개월만 지나면 균이 죽어 농장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 저항성이 강해 돼지가 죽은 후에도 쉽게 사멸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장기간 그 해당 농장이나 지역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나 다시 입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는 농가의 피해가 사실 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이 질병이 확진되는 걸 두려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한 유럽에서는 전염병을 몰아내기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살처분한 농가가 재건을 하기 위해선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수십 년의 땀과 정성으로 일궈낸 농가. 마지막까지 한 줄기 희망을 걸어보지만 양성 판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길러온 돼지들이 살처분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이 상황. 농민들의 꿈이고 웃음이었던 양돈 농가. 하지만 지금은 웃음기 사라진 농민들의 표정과 한숨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 농가 주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발생농장을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살처분 보상 기준이 있어요. 이거 뭐 복잡하게 써있지만 간단해요. 현재 시세의 돼지값은 농장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최소한 가장 빠른 시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보상이 없어요, 규정이. 그건 해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제일 불안해하는 것들이, 농가들이 자발적 살처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1년 동안 수익이 제로라고 하는 거지. 최소 1년인 거죠, 그것도. 수백, 수천 마리의 돼지를 잃은 고통에 이어 수년 동안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좌절감.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쪽 특히 이제 파주나 연천, 포천 이쪽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동 제한에 걸려서 출하를 아예 못하고 있는 농장들이 대다수예요. 그 한 달 동안. 돼지는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는 계속 태어나고 공간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매출이 전무죠. 그러니까 농장들은 분뇨나 퇴비를 처리 못하니까 전전긍긍하고, 돼지는 점점 커지니까 그 나오는 분뇨는 점점 많아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만 조금만 했다가, 저도 지금 뭐 가족을 보러 뭐 한 20일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다 또 스톱이거든요. 자기가 키운 동물, 물론 저희가 돼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긴 하는데 내 눈앞에서 내 돼지를 묻으면은,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거는 거의 하루가 한 주 같아요.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방역 초소에서 날을 새는 건 물론이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살처분에도 동원됩니다. 직접 그거 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좀 끔찍한 거죠. 그래서 꿈도 꿀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도의 한 마을. 이곳에서는 돼지들이 살처분된 뒤 주민들 간에 큰 갈등까지 생겨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몰하고 하면 냄새들이 나니까 그 썩는 냄새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이제 새벽에 아침 되면은 바람도 불고 그때는 이제 냄새가 다 강하게 느끼죠. 근데 대낮에 나가면 쫄게요. 걔네 감에 쫄아져가지고. 아니 약을 뿌려 댕겨봐서 약을 뿌려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래. 약을 뿌려서 그런지 물 뿌려서 하여튼 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막 소나무가 다 죽었어. 이게 사실 그게 왜 죽냐고. 아니 그렇게 소나무까지 죽는 약을 댕겨 뿌려? 다른 마을의 매몰지 부근도 상황은 마찬가지. 근처만 가도 심각한 악취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방역을 하면 할수록 역해지는 냄새.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멈출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처음 발생한 것이 지난 16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경과된 시간을 본다면 앞으로 오히려 좀 이 접경 지역에서의 방역만 충실하다면 좀 가라앉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초동 방역에 실패해서 중점 관리 지역 외에 남측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충남 홍성지방 같은 경우는 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육 밀도가 높거든요.
좁은 지역에 많은 돼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이전하고 많이 다르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수많은 문제에 이어 지역 갈등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극심한 불안함과 이동 제한으로 주요한 사항은 메신저로만 논의하고 있다는 양돈농가 농민들. 때문에 마을 어디에서도 농민들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는 양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축산 시장 또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가의 돼지가 도축장에서 가공업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농림축산부에서는 전 농가를 비롯해 도축장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이동을 제한한 겁니다.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 신고 관련 건입니다. 어제 충남 홍성수제 도축장에서 도축 검사 과정 중 19마리 폐사가 확인되어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돈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충청도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다행히도 1차 부검 결과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은 질식사로 밝혀졌는데요.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도축장에 돼지가 일시에 모여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가 하루 만에 32% 이상 오른 건데요. 더 심각한 건 그마저도 물량이 없어서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유, 지금 부족하죠. 부족해요, 지금. 작업을 안 하니까, 작업장에서. 오늘도 안 들어오고 내일도 작업을 안 하니까 내일도 안 오지. 모레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중매한테 전화했더니 작업 안 해서 물량이 없다 그러잖아요. 소비성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그리고 저희는 물건을 받기도 힘들고. 살처분되는 돼지의 숫자만큼 가격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 돼지과 바이러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전문가의 말에도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면은 열병이 돌았다 그러면 손님분들은 이게 우리는 열병이 들지 않은 돼지로 족발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확증표를 보여드려도 솔직히 잘 안 믿으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예 안 사드시니까 어쨌든 피해가 크기는 해요. 실제 가정집의 분위기는 어떨까? 평소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희정 씨네 가족. 특히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가격도 저렴해 주 식재료로 사용한다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돼지고기를 이용한 저녁 메뉴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먹음직스러운 저녁 상차림이 완성되고 도란도란 둘러앉아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밥 한 끼. 얘들아, 밥 먹어. 네. 하지만 희정 씨에게는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이후 돼지고기 가격이 이전보다 훨씬 오름세를 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를 끊을 수도 없는 노릇. 고정뼈 있을 수 있어. 주부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늘어난 셈입니다. 체감한다는 건 이제 주부니까 장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전보다 돼지고기 값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 정도. 금액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전에 뭐 주 3번 정도 아이들 해서 먹였다 하면 요즘은 1번 정도 이렇게 줄여서 먹고 있어요. 유독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아이들. 아이들은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애들이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쓰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사람이 먹으면 병에 걸린다 약간 그냥 그런 얘기는 간간히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빨리 아예 못 먹기 전에는 많이 먹어두려고요. 네. 전문가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며 재차 일축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한테는 절대 오지 않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 구지역은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돌연변이가 쉽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그런 유전적으로는 무척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람도 유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그 자손이 생기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자기를 만드는 유전 물질을 DNA로 가지고 있느냐, RNA로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RNA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그러나 DNA는 사람이나 포유동물은 다 DNA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되게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돼지의 바이러스가 그 세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람 세포에는 이 돼지 바이러스가 붙을 만한 그 수용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접촉 가능한 수용체가 있어야만 전염이 가능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하지만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염될 만한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아 전염 자체가 불가하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절대 사람에 들어오진 않고요. 더욱이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잘 안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먹어도 전혀 이 영향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죠. 중국의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요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그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8월 기준 중국의 사육 돼지 수는 3억 8천만 마리로 작년보다 약 1억 5천만 마리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돼지고기 값은 2배 가까이 올랐고 농가의 손실은 약 17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중국은 독일과 스페인 등 각국에서 수입을 시도했는데요. 그 여파로 세계 돼지고기 가격도 함께 요동치며 국제 시세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의 한 자치구에서는 한 사람당 1kg까지는 시장 가격보다 싼 값으로 돼지고기를 살 수 있는 고기표까지 등장했고요.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한 사람당 2kg 이상 돼지고기를 사지 못하게 하는 구매 제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상승세는 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这猪肉现在都价格飙升，以前10几块钱，现在都23、24了，挺贵的了。 점점 치솟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둘러싼 문제들.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현재 수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한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완성 단계까지 가기엔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약이 사실 개발이 안 된 그 이유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에 좀 늦은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베트남,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또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방어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무려 23개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형태가 복잡하여 백신 개발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4년간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확진 판정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경우 농민들이 얻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일단 백신은 만들었는데 이게 백신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성공했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실험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어떤 질병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뭐 질병 증상이 많이 완화가 돼서 뭐 폐사를 줄인다든가 이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실험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임상 증상을 관찰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겠다 좀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강원도부터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모두가 함께 막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 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비상재난사태 체제로 돌입해 방역에 힘쓰고 있는 우리나라.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헝가리에서는 확산 당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가 하며 2018년 4월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의 사체를 발견한 즉시 멧돼지 사냥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야생 멧돼지 사냥을 연중으로 허가해 개체수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 양돈 농가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체코에서도 야생 멧돼지 사냥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무게에 따라 4,000 코로나에서 8,000 코로나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그 결과 한 달에 무려 50여 마리가 사냥되고 있고 그중 60%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지대에 울타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으로 덴마크가 있습니다. 독일과의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한 건데요. 무려 70km 길이에 1.5m 높이 그리고 50cm가량 깊이의 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는 감염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라고 판단해 돼지에게 잔반 급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방역 체계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살처분을 비롯해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축소해야 한다며 민통선 북쪽에서 집중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냥으로 인해 오히려 민통선 안에 멧돼지들이 남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 활동 반경이 높고 특히 더 동쪽으로 와서 발생하게 되면 이 태백 산맥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주 돼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쪽으로 서쪽 충청도로 올 수가 있죠. 구심 끝에 국내 정부에서 내린 특단의 조치.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 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였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 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파주와 김포의 돼지는 총 14만여 마리. 이 중 전염되지 않은 5만여 마리의 돼지도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질병은 이미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살처분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살처분이지만 다만 이건 공기로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뭐 10kg 이렇게 살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0m 내에 돼지를 살처분하고 모든 이동을 차단하는, 다시 말해서 발생한 농장을 격리시키는 것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접촉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이죠. 농장은 농장대로 차단 방역에 좀 전념을 하고 뭐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산업체 예를 들어서 뭐 사료라든가 도축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 방역에 힘쓴다면은 이 질병은 기본적으로 그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쉽지는 않겠지만 막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시스템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한 양돈 농가. 예전 같으면 장화를 신고 소독실을 거쳐서 농가 안으로 들어갔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희 농장에서 우리 농장 안에까지 진입하는 데는 5단계 정도의 소독 절차를 거칩니다. 1차로 생석회 소독 라인을 거친 차량은 분무 소독을 통하여 소독을 합니다. 액체 분무 소독에서는 차량에 붙어있는 유기물을 제거하고 또 바퀴나 차량 외부를 깨끗이 소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산화염소 기체 소독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운전석 내부의 구석구석까지 소독을 하고 또한 차량 하부의 사각지대까지 깨끗이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기체 소독을 하고 난 차량은 나와서 자동 분무 소독 시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운전자는 하차하여서 인체 소독실을 통과하고 그곳에서 샤워를 한 후 옷을 갈아입고 농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차단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 이 농가에서는 무려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농가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드니시 엔트리라고 불리는 완충 시설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곳에선 외부에서 입고 온 옷과 신발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한 뒤 다음 방으로 이동해 오염되지 않은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입고 들어와서 탈의를 하고 이쪽에 와서는 이제 농장에 비치된 옷을 갖다가 갈아입고 농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체계적인 차단 방역에 앞장선다면 사람으로 인한 질병 전파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양돈 산업은 이미 반 이상 무너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의 방역 시스템하고 우리 방역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농가들 의식 자체도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신고를 하고 정부에서 초등 대처를 하고 또 이번에 강화 사례나 어저께 결정한 김포 파주 지역의 수매우 예방 살처분 정책 같은 공격적인 방어 노력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ASF를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시스템과 그리고 농가들의 철저한 차단 방역 등 소독을 통해서 우리도 벨기에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적은 수업료를 내고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쉽사리 끝나지 않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장기간 사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체계를 철저히 다지는 일입니다.